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이 또다시 밝았습니다. 화요일 시장도 벌써 1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어떻게 우리가 장단을 맞춰야 될까요? 자, 시장이 상당히 비정상적입니다. 자, 이런 시장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이겠죠. 자,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생각하는 주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하락했을 때가 또다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인데요. 자, 코스피가요 1959포인트 6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0.2%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자, 기관과 지금 외국인이 그리고 개인도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336억 원, 그리고 281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런 매도세 안에 코스피 지수는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27만 8천 원 나타내면서 1.3%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현대차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판매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죠. 그래서 내수는 회복되지 않았다. 대신 수출 쪽은 좀 더 호조세가 이어졌다라는 부분이겠죠.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SK하이닉스가 0.1%대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자, 한국전력이 1%대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오늘 2%대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이 1.6%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가 0.9%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기아차가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철강업종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철강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현대아이스코가 3%, 그리고 현대제철이 1%, 그리고 포스코가 2.1%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원인은 뭘까요? 단순 낙폭 과대겠죠. 기술적 반등에 저는 무게를 둡니다. 그런 단순적인 기술적 반등인데 시세 연속성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 꼭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이 자리는 매수 자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음식료 업종 같이 보겠습니다. 자, CJ제일제당이 마이너스 1%대, 그리고 롯데제가 마이너스 1%대, 농심도 0.3%대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오늘 대상도 크게 빠지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이 이런 약세를 나타내는 이유 중에 한 개는 바로 환율적인 변화겠죠. 자, 원화 같은 경우에는 강세가 유지가 되었을 때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분은 기업의 바로 마진의 개선세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부분 자체를 전문적인 얘기로 OPM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지금 이래 원화 약세 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는 와중에는 그런 베네핏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라는 부분, 그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실 건데 현대상선 볼게요.
자, 오늘 9,130원이에요. 와, 12,000원대가 엊그제 같은데 맞죠? 자, 8.7%가 8.9%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상선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라는 유상증자 추진설이 지금 나왔다는 거죠, 시장에. 자, 2천억 가량이고요. 그런 모습 봤을 때 지금 유상증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런 부분 자체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니죠. 돈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돈이 있었으면 거래량을 늘리고 싶었다면 무상증자를 했겠죠. 하지만 나는 돈이 없다. 돈을 받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이수페타시스 같이 보겠습니다. 자, 3.5%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IT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반등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소비 시즌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IT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겠죠. 자, 그러면 그 기대감 안에서 또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실적에 대한 차별화겠죠. 아, 이 기업은 실적이 좋고 이 기업은 실적이 나쁘다. 그냥 나쁜 기업은 연속적인 상승이 있을 수 없이 다시 한번 떨어지는 거고, 대신에 차별화가 생기고 기저효과가 나타났던 실적이 좋았던 기업은 좀 더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점을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0.2% 약하게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537.99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자, 수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실 건데요. 자, 기관이 오늘 6억 원의 소폭 매수세를 가담해주고 있고, 외국인이 63억 원의 매도세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개인들 59억 원의 어김없는 매수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가 0.6%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파라다이스가 0.5%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이 마이너스 1%대 약세 나타내면서, 자, 홈쇼핑 채널이 과다하다라는 것을 주가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죠. 자,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컴투스가 1.2%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GS 홈쇼핑은 1%대 강세. 자, 게임빌이 4.9% 또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자, 게임빌이 컴투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죠? 게임빌은 퍼블리싱 업체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특징 종목군 같이 보겠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이 보겠습니다. 자, 11.6%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7,62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1,000원 빠졌어요. 자, 8,620원인데 1,000원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지금 시장에 뉴스는 나오지 않았어요. 맞죠? 그런데 왜 빠질까요? 자, 서울경제TV를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자, 삼성 유니슨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자, 독립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회사를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 철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기대를 했던 바로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종목군은 오늘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그 삼성전자의 의료기기 산업 철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조이시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조이시티는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는 22,500원, 2,900원이 하루 만에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조이시티가 이렇게 상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닫아버리는 모습인데요. 자, 출시 게임이 네이버 앱스토어 1위를 지금 달성을 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다는 거죠. 자,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모바일 게임을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앱스토어의 1위가 어떤 게임인지, 그리고 구글에 대한 앱스토어의 1위는 어떤 게임인지 한 번씩은 확인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이시티 상한가 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환율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환율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6원 30전의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7원 20전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정말 환율 방향성 잡기 어렵네요.
자, 이렇게 방향성 잡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투자가 껄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 마감 예상 밴드는요, 여전히 저는 부정적으로 보겠습니다. 1955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또다시 파란불입니다. 날씨만큼이나 시장도 상당히 추운 겨울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4만 상온이다, 그죠? 또 맑은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빠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자, 정말 고민이 되시고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힘드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하고 김선준 멘토가 상담을 통해서라도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셔가지고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안식하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사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현 멘토고요. 예,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냥 그렇습니다. 네, 뭐 딱히 움직이는 포인트는 없고 60을 깼다가 말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한 538포인트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현재 조금 보여줍니다. 자, 유가가 또 간밤에 급등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또 유가 관련주 이슈가 되는 종목들, 정화조라 그러죠. 정유화학 조선주들이 빠르게 급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살펴보니까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마찬가지 급등하는 모습과 현대상선, 한진해운 쪽 상선, 뭐 해운 관련주들 역시나 상태가 좋지 않고요. 현대엘리베이터, 상선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또다시 많이 흔들리는 모습까지 포착이 됩니다. 자, 시장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유가가 하락하는 거 일단은 잠깐 놔두고요. 그 포인트 말고 환율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 원재료를 수입하는 회사들이 아닌 이상은 보통 전차공단의 실적은 좀 더 양호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디플레이션 우려감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걱정은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배당과 관련해서 또 연말에 국내 이슈거리가 많단 말이에요. 양쪽 하나도 그렇고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크게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 영향은 끝날 거기 때문에 12월 시장은 양 지수가 잘 갈 건데 대형주 시장이 조금 더 낮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가는 조금은 그 관련주가 굉장히 조금 확고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좀 움직임이 거칠겠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는 시장입니다. 낙폭과대 안 됩니다. 낙폭과대 하시더라도요, 조정을 이용하시는 포인트가 필요해요. 막 갑자기 2배 떨어지고 3배 떨어지는 종목, 그런 종목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이용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건데요.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013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첫 번째 종목은요. KC 그린홀딩스입니다. 매수할까요? 5430님입니다. 뭐 탄소 배출권 이슈가 항상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주가도 상당히 조금 많이 올랐다 내렸다 반복적으로 움직이는데 좀 다이나믹해요. 그렇죠? 네. 크게 오를 때는 12,000원까지. 뭐 떨어지면은 뭐 여기 포인트가 되겠죠. 6,000원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매수할까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수를 하시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자, 짧은 그림에서의 추세적인 하단 부분을 맞춰본다면 거의 라인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건 조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조정을 이용하셔서 매수를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 다음 전제 조건이 뭐죠? 그 다음 조건은 바로 수급 포인트와 실적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죠. 네. 잘 기다리셨어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게 깨졌다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올라갈 것인지 두 가지 길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급상은 당연히 안 좋았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해요? 내려갔겠죠.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워볼게요.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 거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기다리셨다가 수급이 좀 들어오면은 그때 매수하시면 가장 안전 구간이 될 거예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자, 오늘장 들어오나요? 오늘장 아직 잡히는 부분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장이 끝나고 나서 오늘장, 내일장, 모레장까지 봤을 때 요 포인트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잡힌다면은 왜요? 왜 기관들의 매수입니까? 기관들의 매도로 떨어졌잖아요. 기관들의 매수가 돌아온다면 그 포인트에서 매수하십시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아셨죠? 요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진전기입니다. 매도할까요? 보겠습니다. 이성민 대표님께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8,500원에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죠? 그런데 지금 주가가 7,440원까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빠졌던 이유는 없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꾸준히 되고 있는 기업이고 흑자 전환에 대한 소식 꾸준히 들리고 있죠. 그 상황에서 빠진다는 것은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 매집 과정 안에 매수를 하셨던 거고 그 과정 안에서는 조금은 시간을 가지시고 버티시는 게 좀 더 나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전기업종, 그리고 이런 전기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선 전기는 4분기가 바로 성수기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름에 전선을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왜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천둥이 치거나 그런 장마 기간이 많기 때문에 전선 교체를 쉽사리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전선 교체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겨울 기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통적인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우상향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을 종목 상담을 계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그 시청자님이 힘들어지시는 거니까 자, 잘 생각을 하세요. 실적을 믿고 조금 기다리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NH엔터이네요. 매도할까요? 보겠습니다. 매도하지 마시고요. 연말까지만 가져가시죠. 1차적으로는 일단 연말까지 가져갑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져갑니다. 네. 자, 이슈가 너무 많아요. 신작 게임들 10월부터 일주일에 하나에서 2개씩 나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두 개씩 나와요. 한 달에 10개씩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그 게임들이 지금 연달아서 기대하지 않았던 게임들이 대박을 치고 있고요. 중박 이상을 치고 있어요. 그렇죠? 또 나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또 나와요, 게임들이. 그 게임들 역시나 대작이 기대되는 뭐 더소울이라는 게임도 있는데 이거 말고 최근에 잘 아시는 게임들이 있어요. 주식이 있어요. 웹젠이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웹젠의 시가총액은 얼마냐면요. 7,600억이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오늘 올라서 7% 급등하기 때문에 8,000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또 뭐가 있냐? 웹젠의 지분 가치, 지분에 대해서 보자고요. 누가 웹젠을 들고 있냐면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NH엔터가 53.95%를 들고 있다. NH엔터가. 그렇죠? 웹젠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최소한 NH엔터 절반은 따라가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뉴스기사 나와서 보시면 아시겠죠? 한국사이버결제 지분을 얼마 들고 있나요? 30% 넘게. 한국사이버결제 시가총액 3천억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데브시스터즈. 네, 오늘 뭐 빠져 있긴 하지만 이 친구의 지분도 NH엔터가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고 있나요? 16.5%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드디어 오픈 베타를 시작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인데요. 검은 사막 그 회사 만든 회사의 지분도 들고 있고요. 킹덤 언더 파이어라고요. 엄청난 대작 중에 하나인데 킹덤 언더 파이어 2라는 게임에 역시나 네, 퍼블리싱을 맡고 있습니다. 또 있죠. 소셜 카지노 북미 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년부터. 또 있나요? 대주주 지분은 계속 사고 있다. 대주주들이. 오늘 뉴스 기사로 뜬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냐면요. NH엔터 쪽에 섀도우 보팅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대주주들 지분이 25% 정도 돼야 돼요. 아직 모질라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또 어떻게 됩니까? 대주주 지분 매수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거란 말이죠. 호재거리가 많습니다. 웹젠이 이렇게 가는데 NH엔터 주가 안 간다고요? 이 말이 안 되는 거고. 신작 게임들로 인해서 그렇죠? 연결 이익을 통해서 4분기가 그냥 무조건 흑자전환해요. 영업이익이. 주가가 여기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준호 회장이 얼마 있었어요? 8만 원. 단가 좀 낮췄겠죠? 그래봤자 7만 9천 원대. 계속 올라간다고요. 올라갈 거라고요. 자식에도 물려줘도 되는 종목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좀 보세요. 호재거리가 넘쳐요. 내년까지 또 회사들 살려고 2천억 대기 중인데. 네? 그렇죠? 걱정 마시고 홀딩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이나요? 제우스 매도해야 될까요?입니다. 네, 이구일사님인데요. 이상영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잘 되고 계십니다. 아, 잘하셨어요. 자, 제 추천하는 거를 보셨던 것 같은데, 자, 좀 더 들고 계십시오. 왜 그랬냐 하면 업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4분기가 성수기죠. 그 성수기를 따라서 주가도 같이 움직이고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까지 주가 추이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격대 뭐 15,000원대부터 지금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고요. 현재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좀 더 달려갈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중에 항상 이렇게 이평선을 깨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단에 보시면 깰 때마다 거래량이 좀 더 올라간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이평선이 깨질 때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누군가는 투매를 던지고 난 다음에 누군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지금 팔고 나가는 세력은 바로 개인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보고 팔고 있기 때문에요. 개인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들어 올렸던 자, 11월 27일 날이죠. 예, 11월 27일 날은 분명히 주인이 있는 주가죠. 누군가는 주인은 있습니다. 자, 주인이 있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죠. 아, 현재는 급등을 한 번 더 나타낼 수 있습니다. 꼭 들어 계십시오. 그래서 신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STS 반도체 매수할 거입니다. 5430님 보겠습니다. 네, 흐름은 좀 상승을 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뭐 추세상으로 보더라도요. 바닥에 거의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상승이 나온다면 매수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드려볼게요. 뭐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혹여라도 이건희 여정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에 따른 수혜주 가운데 하나예요. 네, 보강그룹 관련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휘닉스홀딩스는 YG한테 팔려 나갔지만 ST 반도체는 남아 있는데요. 그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면 나오는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고 조정 거친 이후에 반등 주는 포인트에서 좀 매수를 해주세요. 뭐 수급적인 분위기를 사실 딱히 찾아보자면은 아직까지 크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조금만 천천히 반등 주면서 조금 더 깨질 수도 있어요. 내려왔다 올라가면서 새로운 가격 좀 형성해 주는 포인트. 예를 들자면 주가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3천 얼마, 한 300원 정도까지 슈팅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가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분할 매수 괜찮지만 조금 더 짧은 가격 구간을 말씀드려보자면은 조정 거친 이후에 반등 주면서 올라갈 때 한 3,200~300원 뚫고 올라갈 때가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국전력 매도할까요입니다. 8741님 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좀 더 들어 계세요. 참, 이 한국전력이 참 제 방송 보고 사신 것 같은데 저희 얼마에 샀어요? 42,000원에 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시세가 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맞죠? 하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5만 원까지 갔을 때 우리가 20% 이상 수익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매도 사인을 안 드렸어요. 왜 안 드렸겠습니까? 이 상승세 자체가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종목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전기 요금에 대한 인상분은 지금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꾸준히 항상 전기 요금은 내야 돼요. 그럼 거기에 전기 요금이 줄어들 수 있느냐? 자, 누진세가 있기 때문에 적게 낼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는데 이런 시장에서 이만한 종목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는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좀 더 홀딩 하시는 게 시청자분이 좀 더 유리하고 그리고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이버입니다. 매수할까요인데요. 2190님입니다. 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그 포인트 거리가 많아요. 네.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 가운데 하나이죠. 섀도우 보팅 폐지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네이버인데요. 상승 쪽으로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 입장에서 좀 대주주 지분 자체 흐름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매수가 필요한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성장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 안 빠집니다. 계속 안 빠지고 계속 이쪽 포인트 뭐 70만 원대에서 80만 원대 계속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크게 안 밀리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내년에 이제 다음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성장성이 계속 열려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 라인 가입자도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보다는 상승 분위기를 조금은 타시되 짧게 볼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려올 때 놔두시고 반등 주면서 21선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 21선 아래에서 수급 들어올 때 그때 그냥 매수하시고 또 21선 돌파하면 그냥 놔두시고 그런 식으로 좀 물량을 모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은 파라다이스 매수할까요입니다. 이상남 대표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예, 파라다이스 좋습니다. 매수하십시오. 저는 오늘 매수하겠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지금 호가에 걸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차피 뭐 단기를 생각하시는지 장기를 생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장기는 6개월이고 단기는 1개월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주가 자체는 상당히 저렴한 구간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부적인 정책 분위기 자체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카지노팡에 대한 실적이 뭐 낮아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꾸준히 실적 자체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에 대한 그 소개를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가 다시 한번 또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제주도에 카지노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좀 더 특출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JB 어뮤즈먼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파라다이스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제주도의 카지노 어떤 게 있습니까? 있죠. 뭐뭐힐. 자, 그러면 JB 어뮤즈먼트는요. 자, 그 회사는 바로 신라 호텔에 대한 카지노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제주도에 특화된 부분 자체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2015년에 다시 한번 테마성 재료가 있을 수 있는 영종도 복합 리조트에 대한 테마를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파라다이스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파라다이스라는 기업 장기적으로 보든 단기적으로 보든 지금 자리는 저렴한 가격 구간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대우시스터즈입니다. 보겠습니다. 매도할까요인데요. 자, 대우시스터즈 잘 아시겠지만 쿠키런이란 게임 만드는 회사죠. 상장하고 나서 참 곤두박질 쳤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계속 빠져요. 촥촥촥 빠집니다. 최고가 77,000원부터 해서 31,500원까지 내려갔다가요. 다시 좀 상승을 좀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는데 또다시 밀리죠. 수급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제가 팔지 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거의 전 저점 포인트를 깨고 내려가 버리면 31,000원을 이탈해 버린다면 정말 매도가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또 조정 거치림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래도 4분기 같은 경우가 항상 게임주, 특히 12월은 게임주들의 성수기잖아요. 놀자주들의 성수기. 여행, 레저 이런 쪽이 다 게임이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게임주나 엔터주들 분위기가 양호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좀 지켜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31,000원까지 잡아드릴게요. 31,000원 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빠르게 정리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일단 좀 가져가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4만 원 이상은 다시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에서 어떻게 비중만 낮추세요. 30%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비중만 조절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이스페타시스입니다. 매도할까요? 1069님입니다. 이성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지금 매수가가 얼마시죠? 자, 6,700원인데, 자, 6,700원에 10%입니다. 자, 한번 같이 찍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00원에 10%. 자, 요 자리 사셨네요. 요 자리 살만하죠. 요렇게. 요 모습, 이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들어가셨던데, 이제 그 자리가 꼭지였죠. 자, 요 자리 꼭지입니다. 자, 밀려 내려왔죠. 자, 다음부터 시청자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제 말 잘 들으세요. 이 자리가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차트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실적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적이 좋아야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될 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모습은 저항권의 움직임에 갇힐 수밖에 없는 패턴입니다. 아시겠죠? 자, 기억을 하시고 지금 주가 자체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나는데 반등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3분기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4분기는 소비 시즌을 맞이해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기저효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를 크게 봅니다. 자, 크게 한번 보시면요. 맥점은 여기죠. 왜 이 자리가 되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정확한 밴드를 나눠본다면 자, 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사야 되냐면 자, 주가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고 자, 이렇게 눌릴 때 사셔야 됩니다. 꼭 전고점이 돌파되는 것을 꼭 확인하십시오.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왜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가격 조건 자체가 6,700원이 너무 높습니다. 이 자리까지 못 가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잖아요. 비중을 20% 더 실으세요. 그래서 30%를 맞춰가지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노리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신에 오늘 매수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돌파되는 과정을 지켜본 뒤 다시 한 번 더 눌림목 권역에서 들어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좀 해드리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023153에 2611에서 2612번이고요. 013에 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요 연락을 주시면요 최대한 빨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LG전자입니다. 매수할까요? 7675님입니다.
자, LG전자인데요. 볼게요. 자, LG전자가 제가 이 종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펜텍이 될 수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대우전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LG전자, LG그룹 내에서 디스플레이 이런 건 좋아요. 네, 그런데 LG전자는 저는 그런 얘기를 드려요. 약간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썩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뭐 백색가전 쪽에서의 매출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크게 수익이 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조금은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천천히 조금은 힘들어지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를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을 봤을 때는 LG전자가 현 상황, 현 세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요. 매출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크게 봤을 때는 더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말씀드립니다. 대우전자나 펜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 드릴 테니까요. 그냥 다른 종목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다산 네트웍스입니다. 매수할까요?인데요. 이상남 교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이제 또 참 올라가니까 또 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데, 자, 이거 방송에서 언제 나왔어요? 이거 6,200원에 나왔었던 종목이잖아요. 이 자리 제가 추천했었는데, 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버리시면 안 돼요. 시간은 언제 보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주가는 움직임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다산 네트웍스는 앞으로의 실적적인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기대감, 중국 진출에 대한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그 종목이 지금 7,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나 저희는 벌써 이만큼 16%라는 시세 차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들어간다. 네. 말리진 않겠어요. 대신에 분할 매수로 하십시오.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하냐면 현재 자리 권역부터 하단으로 내려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비중을 실어야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대로 올라가면 뭐 못 잡는 거잖아요. 근데 갈 수 있는 확률은 경우의 수는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노리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방법이십니다. 자, 이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어요. 이 종목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하셔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크레드입니다. 매도할까요? 0621님입니다. 네, 볼게요. 자, 크레드는 어제도 조금 해드렸었죠. 네,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장기로 보신다면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장기로 본다면. 실제 계속 좋아지는 회사니까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단기로 보셨다면 파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출렁였다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61,400원 사셨습니다. 네. 거의 뭐 바닥 포인트에서 사셨어요. 뭐 거의 뭐 쌍바닥 이식하시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매수가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단기로 보셨다면 나가시고요. 조금 길게 보실 거면은 홀딩 하십시오. 조금 길게는 내년 언제까지요? 5월까지입니다. 그렇죠? 6개월 더 보시라는 소리예요. 지금부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스페코입니다. 매도할까요? 1100번님입니다. 이상민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좋습니다. 1100번님인데, 자, 그래도 주식을 고르시는 거는 100점 만점에 60점이 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자, 스페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보다는 항상 이제 남북에 대한 부분 자체, 방산주 관련으로 이슈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남북 관계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방산주가 다시 한번 들썩일 수 있는 확률보다는 남북 경업주가 들썩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런 트렌드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스페코가 상승 추세 안에 놓였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더 하락 권역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게를 좀 더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월봉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추세적인 부분만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추세대 자체가 보이는데요. 자, 요 자리죠. 자,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저항과 지지가 반복되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돌파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는 과정인데, 자,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자체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력한 힘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빠졌다가 올릴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자, 물량을 조금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제가 볼 때는 투매가 한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매도하시고 다른 대안주로 찾아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LG화학이네요. 매수할까요입니다. 8466님 보겠습니다. 자, LG화학 똑같습니다. 제가 LG화학이랑 항상 같이 얘기 드리는 종목 삼성, SDI랑 같이 말씀드리지만 사셔가지고요, 특히 물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계좌 옮기셔가지고 보기 싫으신 분들 다른 계좌에다 넣어두시고 그 계좌 그냥 쳐다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컴퓨터에서 지워버리세요. 핸드폰에도 지워버리세요. 그냥 잊지만 마세요. 네. 근데 내년까지 잊으시던가. 놔두시면 올라갈 종목들이에요. 특히 LG화학도요. 현재 구간대에서 뭐 악재거리가 있다곤 하지만 4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주가가 개선상이 크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가지시면 됩니다. 근데 부탁드릴 거 우리 문자 주신 분 사셨는데 주가가 더 빠져버리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다 내 생각에 그러면 사지 마세요. 안 사는 게 낫습니다. 주식 마이너스 10% 20% 가도 다시 순식간에 20-30%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고 대형주들도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게 최근 들어서 많았어요. LG화학도 17만 2천 원까지 갔다가 22만 원까지 갔었고요. 이런 단기 조정 많이 샀는데 조금 조정 나왔다고 발발 떨지 마세요. 그럴 생각 있으면 사지 마십시오. 내년까지 가져갈 생각만 있으시면은 사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LG화학은 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일단은 매수는 가능하지만 이 포인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수할까요인데요. 6378님입니다. 이선호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거는 미리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회사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본의 샤프사가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애플에 납품하는 거예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항상 25%에서 26%대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조금 바뀌었죠. 바로 아이폰 6, 아이폰 6 플러스가 나타나면서 초도 물량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일본의 샤프사는 라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풀 가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납품되는 물량 자체가 좀 더 늘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그리고 그런 애플 관련주로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의 관점을 놓고 본다면 애플이 신고가를 꾸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 118달러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LG 디스플레이의 4분기 실적은 좋을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관점에서는 아무리 샤오미가 올라오더라도 샤오미가 뭡니까? 좁쌀이잖아요. 좁쌀입니다. 자, 애플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고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기다려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성물산입니다. 매도해야 될까요인데요.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좀 밀립니다. 네, 밀려요. 또다시 또 7만원 깨지니까 걱정들이 되실 것 같고, 실제로도 그런 움직임 자체가 나오니까 많이들 떨리실 것 같은데요. 자, 거의 박스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난 10월에도 한번 빠졌다 올라가고, 이번에 또 한번 또다시 빠졌다 올라가고, 세 번째 나왔습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네,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삼성그룹의 재편에 대해서 핵심 수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분 보유한 게 많잖아요.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74,600원이세요. 비중이 좀 높으신 건 맞는데 짧게 보시려고 매수한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힘을 내시고 가져가셔야 되고 다시 빠르게 올라간다면 다시 76,000원, 7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그때 비중을 조금 줄이시던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50%를 넣기에는 약간은 조금은 무리가 있는 종목은 맞아요. 50%를 봤을 땐. 근데 30%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장기적으로 보세요. 6개월 동안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횡보 바닥자리 쉽게 깨고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올라올 거니까요. 조금만 참고 지켜보시길 말씀드리고 76,000원 이상 넘어갔을 때는 비중을 축소해보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비아트론입니다. 매수할까요? 4493님인데요. 이상동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이 낙폭까지 하지 말라니까는 왜 낙폭까지 계속적으로 하세요, 시청자님. 자, 요행수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자충수를 뜨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비아트론 실적 확인하셨습니까? 확인 안 하셨다고요. 실적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비아트론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 바닥권 모습이고, 자, 요 포인트를 보신 것 같아요. 맞죠? 자, 눈에 누구나 다 보이는 포인트에서 지지가 되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자, 비아트론을 한번 같이 보실 건데, 비아트론이 지금 상승 권역에서의 움직임 자체는 나타나지 않고 하락 권역 안에서 지금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빠졌다고 그죠? 그러나 제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조금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봐야 되는 시기는 언제냐? 자, 위에 권역 자체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눌러서 가는 모습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격권이 바로 14,000원대고 현재 자리에서는 싸더라도 포기하시는 자리예요. 빠질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사지 마시고 관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그리고 몸을 정신적인 건강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제철이네요. 매도할까요입니다.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또 밀렸다가 오늘 또 올라가니까 요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시려는 것도 같습니다. 매수가가 73,500원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가 빠진 상황이신데요. 현재 가격 구간 자체는 거의 요 정도 포인트라 볼 수 있겠죠. 뭐 몇 년째 바닥 포인트라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이 바닥 포인트 자체가 나왔던 구간은 2009년도인데요. 이때는 볼 필요가 없고 2011년 이후부터 해서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때마다 최저가를 한 번씩 뚫고 내려가면서 또 다른 또 다시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왔어요. 크게 봤을 때 두 번째 바닥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급하게 좀 매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거의 바닥 포인트까지 온 이후에는 한 번씩 상승을 크게 줍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서 한 번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 포인트는 전 저점 포인트 바닥 인식이 됐던 구간인 그래도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힘을 내시고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급하게 매도하셨다가는 아마 한 4, 5개월 뒤나 몇 개월 뒤에 한 6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뭐 지금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서 영향이 좀 있긴 해요. 그래도 환율도 꺾여 내려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오면서 환율도 다시 한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버텨보자.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진해원입니다. 매도할까요인데요. 이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매도하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적자 기업인데 왜 하십니까? 차트 보시고 그렇게 매수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뭐 다 적자입니다. 자, 3분기 지금 3년 모두 다 적자였죠. 적자였고, 자, 영업이익 다 마이너스로 뜰 수밖에 없어요. 자, 왜 이 자충수를 또다시 왜 뜨십니까? 참, 이 5,800원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샀던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차트 보시고 여기에서 사신 것 같은데요. 밀리고 난 다음에 본전 왔잖아요. 이익 실현하세요. 지금 그게 맞아요.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 바라지 마세요. 부채가 많은 기업이고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인데 우리가 지금 신용물량도 초과된 기업인데 거기서 뭘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신용물량 초과라는 거는 키움증권에서 벌써 신용한도가 초과됐다. 신용을 못 쓴다는 거예요. 키움증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이거는 개인들이 들어올리는 거지 일반적인 세력이 들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판단하시고 이익 실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연회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성현 교수님 강연회 고지 한 번만 해주시죠. 네, 적자기업 하시는 분들 꼭 오세요. 자, 농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어떤 부분 말씀을 드리냐면, 자, 강연회는요, 10월 6일 날 바로 부산입니다. 저 혼자 또 단독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어디냐면, 부산, 우리투자증권 부산 WMC 지점이죠. 서면역 1번 출구, 3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보시면 바로 있어요. 오후 2시까지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소중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익률 내는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노하우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성현 교수님 강연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